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김은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방송이. 네. 예상외로 정말 열혈 청자들이 계시네요. 전 놀랬어요. 아니, 예상외로라는 말 일단 기분 조금 살짝 상하고요. 기분 나쁘시죠? 예. 네. 근데 저는요. 네. 사실은 우습게 봤어요. 국민방송 TV를. 왜요? 이렇게 손 들고 반성을 합니다. 일단 반성하시고요. 네. 충분히 하시고요. 예. 전 지금 와가지고. 네. KBS나 뭐 MBC나 라디오 나가서 저 일본 문학 이런 소개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무 반응이 안 왔어요. 네. 근데 여기 단 2번 나왔잖아요. 네.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으로 막 친구 신청이 들어오고 조합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국민TV 조합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조합원인 분들 보니까 농산물을 막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협동조합이니까. 예, 막 물건도 네. 교류하고. 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이거 정말 무슨 집단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라디오나 출판할 때 핵심 구독자, 핵심 청자, 그다음에 보편 청자, 확산 청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핵심 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전하면서 듣거나 뭐 다리미질하면서 듣거나 약간 그런 식이죠. 네. 근데 이 방송은 그게 아니라 핵심 이 게릴라들이 듣는 방송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무서운 방송에 참여를 했구나. 국민TV 라디오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을 지금 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래서 반성합니다. 제가 정말 모르고 이 방송이 그리고 문희정 아나운서가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지 몰랐어요. 제가 대단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말 반성을 합니다. 네. 저도 고백하자면요. 네네. 교수님, 네. 국민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명성들이지, 사실 제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오는 명성은 아니고요. 예, 국민TV라는 곳이 네. 그만큼 많은 분들, 공정 언론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사실은 응축돼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얘기하죠. 기운이 모여가지고 실체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멋있는 말이네. 기운이 모여서 실체를 만든다. 근데 보통의 기운이 응축된 정도로는 어떤 실체도 사실 나타나진 않죠. 근데 이렇게 커다란 방송사 하나가 딱 실체를 드러낼 정도면 그 기운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확대되고 네. 더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하나 오면서 네. 여기 오는데 막 엄청나게 길이 막히대요. 이제 다시는 이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지금 반성하고 이제 오늘 반성을 많이 하는데. 오늘 반성 많이 하시네요.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금이 좋죠. 금이 있어야 돼. 우리 살아가는데. 금을 좀 모아 보셨어요? 아니요. 금을 있는 금 없는 금 모아서 팔아보긴 했죠. 팔아보긴 했죠. 네. 금이 살아가는데 3가지 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가지 금이요? 네. 뭘까요? 그냥 청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금은 뭘까요? 황금. 황금이 하나 있고. 황금. 예, 또 먹으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 예. 네. 그럼 마지막이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 지금 맞추신 분이 있으신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일시적 순간을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일시적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내야지. 이것을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걸 제가 그냥 빈말하면 안 되고 빈말이라도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은 종두득두라는 말 있죠? 유명한. 종두득두. 예. 뭐 to seed, to harvest, to gain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난다. 이게 뭐 모든 종교에 다 나오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 안 나오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그 얘기예요. 예.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맞아요. 네. 불교가 정말 그렇죠. 네. 도교에도 나오고요. 하다못해 이슬람교에도 나와요.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뿌리면은 지금 뭐 나쁜 일 하면은 그게 그대로 나타나죠. 이후에. 네, 지금 맞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제가 어릴 때 동네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 얘기지만 맞아서 안 됐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둘 중에 하나죠. 곤투 선수가 되든지
정말 K1 선수가 돼서 세계 챔피언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싸우는 행위지만 네네. 사실 권투라는 스포츠로 승화시켰으면은 정말 네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기회를 좀 못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을 지내냐에 따라서 노후도 준비되고 그리고 이 순간에 좀 가벼운 얘기 같지만 좀 생각을 하면은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 분별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명랑하게 살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일시적 순간을 좀 의미 있게 지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작은 농담을 드렸습니다. 이윤호 선생님께서요. 네. 저희들은 이윤호 선생님 평생 화 안 내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가슴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어찌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항상 김은교 교수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신대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는 저희 되게 감동했거든요. 저에게 김은교는 그런 친구입니다. 항상 그 친구와 얘기를 하고 나면은 화가 가라앉고,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는 그런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편집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아니, 저희는 민망하고 사실과 진실만을 왜곡됨 없이 전달합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 책은 여행이고 길이고 또 만남이고 또 빙의도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5가지 책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와 또 서서 봐야 될 책과 사서 볼 책과 비닐을 쌀 책과 목표는 내가 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을 읽는 과정 5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책 한 권을 뭐 우리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역사란 무엇인가라든지 아니면 또 명심보감이라든지 그 지겨운 책들이 얼마나 사실은 즐겁고 재미있고 명랑한 책인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수님 저희들의 편견을 좀 깨주세요. 네. 이렇게 자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책 한 권을 얘기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요. 많은 분들은요. 그 책 읽고 와야 되나? 또는 그 책을 읽지 않으면은 방송에 내가 공감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듣고 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읽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 얘기를 듣고 또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읽는 게 낫지 이유도 없이 읽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에 맞는 동반자, 그 영혼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아유, 어찌나 제 부담감을 확 줄여주시는지요. 전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이 책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개했을 때. 뭐 이렇게 친구들이 소개 들어와요. 뭐 여자 만나봐라, 뭐 남자 만나봐라. 근데 이제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고 이제 조금 만나보는 거죠. 조금 이제 다 카페 베네에서 또 만나보고 한 시간 만나봤더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자꾸 생각이 나. 이거 뭐 피할 수가 없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해요. 제가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프터를 얘기 안 했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저쪽에서 막 친구들이 왔다 소리를 질러. 그쪽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만남이잖아요. 네. 책도 그런 거죠. 예. 와. 그러니까 정말 연인 만나듯. 그렇죠. 연인 만나듯이 이제 소개를 듣고 정보를 그 책은 어떤 책이야. 뭐 무슨 책이야. 뭐 온갖 좋은 얘기를 듣겠죠. 근데 들어봤더니 만나서 조금 한 3-4시간 또 읽어보고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 책들도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도. 그게 뭔데? 그렇게 사는 게 나하고는 안 맞는데? 맞아요. 나하고 안 맞는데? 그렇죠. 공자나 뭐 맹자라고 하더라도 이거 뭐 나하고 안 맞는데? 이러면 딱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아무리 멋진 남자, 여자가 있어도 나랑 안 맞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내 필요성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소개도 듣고 그러는데 집에 와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었더니 푹 빠질 때 진짜 영혼을 만나면서 영혼의 지진이 막 생기는 거죠. 와, 영혼의 지진. 번개도 치고 천둥이 치면서 그때 일시적 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야.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소개하는 이게 우리 미팅할 때 소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주선자. 예, 그 정도 역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걸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네. 일단 여러분, 주선자가 좀 믿음직스러워야지 그 소개팅이나 미팅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마 이제 2주 동안 만나본 우리 김은교 교수님, 주선자로서는 정말 최고의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물잡이님께서요. 제발 어른들의 입에서 읽고 배워라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게 읽고 즐겨라 이게 더 좋다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딱 이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1단계에서는 책을 읽는 게 뭔지 이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리해서 만나자면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 그것이 형성 안 되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롤 모델이 있고, 방송인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손석희가 되고 싶다. 뭐 무슨 PD가 되고, 정치가라면 어떤 정치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to be for my future.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설정을 하고요. 근데 as is my present. 내 현재는 어떻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미물이고 벌레고 형편없고.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형편없어요. 난 완벽하다. 난 퍼펙트. 이런 인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서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끝인 경우가 그런 경우 같아요. 본인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어. 그 갭을 느껴야 되거든요. 미래 나와 현재 나의 갭을 채워주는 그 갭을 채워주는 것이 리딩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그게 아니라 남이 읽으니까 읽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 꿈을 그렇지만 나는 미물에 불과하고 그 락강이나 들레주에 의하면 이렇게 S하고 당구장 표시처럼 쭉 간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깨진 주체란 뜻이잖아요. 서브젝트 S가. 그렇죠. 서브젝트. 금간나, 깨진 나. 그냥 그것을 느끼고 거기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채우려고 할 때 그 채움의 위치를 하는 게 리딩이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목표에서 책 읽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거 되게 좋네요. 그냥 남들이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또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다들 읽으니까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되고자 하는 무언가 롤모델을 확실히 딱 정해놓고 그렇죠. 지금의 현재 나와 비교를 하니까 아이쿠야 이 갭이 너무 크다. 이걸 채우기 위한 리딩, 이걸 채우기 위한 책 읽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 지금 얘기해드린 게 제가 5단계 중에서. 네. 그래서 비전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나를 읽는 거죠. 나를 읽는 거. 비전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결핍이 뭔지 깨닫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싫은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와 직면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 결핍을 채워줄 책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 큰아들을 하고요.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운데. 네. 제가 제 마음대로 막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교수님이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지금 막, 너무너무 괴롭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아주 애를 쓰고, 안 때리려고, 이렇게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팔을 때리면서, 이 장난감 총 사지 말랬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런 장난감을 사? 그러면서 막, 그래도 때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막 내 손을 때리면요. 이놈들이 맨 처음에는 막 아빠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서 즐겨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파하는 걸. 죄송한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투명하잖아요. 지금 방송 수준이 너무 낮은 건가요? 아니요, 전혀요. 라디오 방송은 좀 이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실은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생활의 이야기를 하시면 금방 공감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이 방송을 들어서 제 큰아들한테 정말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일본어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강의를 하실 정도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국에
중학교 보니까 일본어가 없어졌어요. 중국어밖에 없어요. 네. 그 순회 선생님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억지로 우리 아들은 일본어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교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일본어 선생 오게 만들고. 근데 아이는 중국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정작?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야단을 치고 막 그러면서 큰 상처가 났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그게 한 3, 4년이 갔어요. 아빠면 다 싫은 거예요, 이제. 예.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가? 막, 종교 가진 사람은 막,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네, 절에 가서 막, 그렇죠. 이게, 이렇게, 좌선도 해보고, 뭐, 가톨릭 신자나 기독교 신자는 뭐, 철야, 뭐, 미사도 해보고, 예배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저도 뭐, 제 종교로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프로이트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이트를 매주, 셋째 주에, 매주 수요일 날마다 프로이트 모임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락강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젝을 읽었어요. 그게 한 3년 됐어요. 귀국해서. 근데 읽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그것만 있는 것 같죠? 우리 욕망이라는 게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또 거꾸로 부모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츄럴 컴플렉스를 갖다 채우려고 위에서 아래로도 흘러요. 그게 이제 락강이 발견을 했는데요. 프로이트는 아래에서 위로만 가는 생각을 했죠. 아이들이. 근데 부모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어느 대학을 가라. 중국어 하지 말고 일본어를 해라. 뭐 이놈아, 이년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걸 갖다가 깨달으면서 내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의 결핍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못해 막 운동장도 정신없이 뛰어보고 얘를 어떻게 하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책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참 어느 순간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애쓰는 걸 보고 아빠가 불쌍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아들이. 예. 아빠 불쌍해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저희 아빠한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남자끼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님한테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어느 순간. 근데 여성도 똑같아요. 그래요? 엄마가 불쌍하다. 한 여자의 삶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엄마의 관계가 확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일 뿐이야라고 생각할 때는 대립이 막 생기고 대립각만 세우다가 어느 날 엄마의 삶이 딱 보니까 같은 여자의 삶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쓰러워지면은 갑자기 관계가 확 바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막 개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아니요. 지금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본인들의 경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TV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본 있는 거와 달리 라디오의 묘미는 이런 게 있거든요. 말실수. 순간. 말실수에 있거든요. 근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지금 프로이트 얘기를 했으니까 프로이트는 말실수, 혼잣말, 농담, 꿈 이게 다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필터링 없이 의식의 필터링이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라디오의 묘미는 이런 말실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솔직한 부분이 은연중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첫 번째 단계는 비전의 멘트를 찾아야 되는 거 확실하게. 그다음에 그것을 느끼기 전에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독서할 때. 그래서 제가 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를 찾았듯이 유행을 하면 안 돼요. 뭐 다른 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책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독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힐링책 찾아요. 왜냐면 요즘 힐링책 대세거든요. 예, 그래서 1년 지나면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 쓰레기장에 다 묶여서 나와요. 그런 책들. 한 1, 2년 지나면 누구의 고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힐링책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라죠. 콜라, 시원한 콜라. 가끔 콜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콜라는 서서 마시는 거지 콜라를
이렇게 장정하고 뭐 팀 만들어서 콜라 먹어요. 자, 오늘 콜라 마시자 해가지고 10명이 와서 뭐 멘토가 막 콜라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우리 학회에서 힐링틱을 분석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우리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럴 게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글벗 찾기예요. 글벗 찾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벗을 구분해서 글벗, 길벗, 영벗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글을 나누는 벗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표를 정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이트를 읽기 위해서 프로이트 모임을 찾아갔다고. 네. 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본론을 읽기 위해서 혼자서 읽으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본론 혼자 읽는 거. 그래서 자본론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5명이 필요하다고 전에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책이니까 철학, 그다음에 경제경영학과 박사과정 이상이어야 돼요. 학부생들은 아직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다음에 신학이 있어야 돼요. 이 프로이트 마르크스가 막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영문학이 있어야 돼요. 이 셰익스피어를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지금 현재 노조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지금의 눈으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마르크스 자본론을 다스 카피탈을 읽는데 9장에 아이들 노동이 나와요. 아이들이 막 그 전태 때처럼 굉장히 혹사당하고 착취당하죠. 예. 네, 그 3장까지는 뭐 화폐 교환 뭐 이런 거 교환 가치 뭐 익스체인지 밸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용 가치 나오고. 예. 그때까지는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강독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뒷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냥 그 기사들 그 노조 그 자료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건 혼자서 읽어도 돼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책 읽을 때 강약이 필요한데 거기 보면 그때 아산의 유성기업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 예. 그러니까 그 3교대를 정확히 하다든지 그게 아니라 며칠간은 밤에 출근시키고 며칠간은 아침에 시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쭉 잠자던 시간에 갑자기 나와서. 그러니까 그 아산의 유성기업은 자살자가 막 속출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만나서 방송도 했지만 그분 이렇게 다리 밑에 까치집 짓고 거기서 그냥 막 1년 가깝게 있다가 나오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실상에서 현실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난 척이에요. 그러면 뭐해요? 제가 학자지만요. 교수들 많은 학자들 책 많이 읽었어요. 현실의 대안을 전혀 제시를 못해. 현실을 읽지 못하고 유명하다고 읽고 논문 쓰기 위해서 읽고 자기가 책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무슨 책 읽기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임에 자본론을 읽으면 자본론에 읽는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 거기 찾아가야 되고 프로이트를 공부하려면 프로이트에 가야 되고. 참고로요. 저희 금요일에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가 또 이 시간에 방송되니까 좀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방송만 들으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술자리 찾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반복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도득도 그대로 됩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기분 좋게 술을 마셔야지. 그게 아니라 술 먹기 위해서 만난다. 이거는 저는, 근데 그 술의 예의를 바라는 건 좀 틀려요. 그 이윤호 선생이 하는 와인 교실 같은 거는 틀려요. 저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거 좀.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중국어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고, 우리 이제 임자헌이라고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금요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 행성비라는 출판사에서 명랑소녀 이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전 읽기. 행성비에서 나온 거 아주 그건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은.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적을 때는 한 25명 정도가 숙명여대에서 늘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날마다 빈 교실을 빌려서 맹자를 한 3년 과정으로 읽어가는데 지금 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읽어야 되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하부르타죠. 어릴 때부터 토론에서. 여러 명이 읽어야지 혼자서 읽으면 뭐 이 부분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읽히는데 여러 명이서 읽어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 모임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독서의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긁어 찾아가기. 네, 긁어 찾아가기. 예. 네 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텍스트를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리딩 북이죠. 리딩 텍스트. 근데 독서 그러면 그것만 책인 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독서에 대한 관념이 바뀌셔야 됩니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만들고 나의 결핍을 찾고 그 결핍을 찾아줄 아픔의 동지들,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들을 만나서 같이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정말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을 때 또 텍스트를 읽을 때 저는 네 가지 중요한 걸 꼭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을 읽고 나서 1장, 2장, 3장, 4장 이거 무슨 요약이다.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읽었는데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어땠어? 글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들은요. 마치 그 롯데월드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네. 그냥 2만 원 주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고를 비워드립니다.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10,000원 내고 들어갔다 나오면 고를 비워드립니다. 이런 토탈 리콜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정신 네. 하나도 없는 거.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내용인지 막 웃다가 막 놀라다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일단 봐야 돼. 일단 네가 봐야 돼. 뭐라 설명이 안 돼. 네가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그 줄거리가 기억 안 난다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주제를 향해서 쭉 가는 어떤 목적론적인 어떤 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김현수 씨의 소설이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나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탈의 행위죠. 그 롯데월드에 갔다 오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거라도 이제 그 어떤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롯데월드에 들어갔더니 처음엔 뭐가 있었고 밖에 나가니까 뭐가 있었다. 그 정도 구분이 기억이 날 정도로 그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핵심 용어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죠. 핵심 용어. 예. 네. 핵심 용어를 기억을 해서 예를 들면 파노티콘이라고 있잖아요. 풀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파노티콘을 읽었는데 파노티콘이 뭐냐 그러면 핵심 구절들이 탁탁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책에 그 풀코의 감시와 처벌 4부 5부에서 나오죠. 그죠? 근데 판은 이제 넓은 판이란 뜻이고 옵틱은 이제 옵티컬 그러면 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시각을. 예. 핵심적인 건 그 파노티콘 존 담이 만들었던 그 파노티콘의 그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감시자는 어둡기 때문에 저쪽에 이렇게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그 비대칭성이라는 용어. 네. 이 키워드. 이걸 잃으면 안 되고. 그러면 수감자들은, 죄수들은 보여진다. 그 다음에 본다. 이걸로 또 용어가 나오죠. 저쪽은 노예고 나는 주인이다. 그러면 또 다르죠. 이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쪽은 정보를 안 갖고 있다. 이쪽은 정보를 manipulate, 조작할 수 있다. 저쪽은 정보를 조작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규정이 나와요. 또 하나의 용어를 우리가 역파노티콘.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역파노티콘. 역파노티콘. 네, 역으로 파노티콘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감시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들 보냐? 우리도 너희들을 본다. 이 방송이 그런 방송이죠. 이런 방송이. 국민방송 TV라든지. 그렇죠. 예. 네. 역파노티콘 기능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나 정권 실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언론들을 다 변질시켰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질된 언론만을 수동적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네.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너네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을 들이댈
수 있다. 그 능력이 예. 우리에게도 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양가성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감시를 해야 돼요. 근데 네. 그 감시가 아니라 그것이 돌봄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푸코가 말했던 감시와 처벌이라는 용어는 돌봄과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에 대한. 푸코가 바라던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용어를 이렇게 탁탁 외워둬야 돼요. 저 책의 핵심 용어는 뭐다. 키워드는. 저 문득 얘기 들으면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요. 네. 저는 이제 전공이 철학이니까 그렇게 말해요. 정말 많은 철학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철학자들마다 핵심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거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네. 예. 누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지. 물론 지금은 뭐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핵심 용어를 기억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힘들구나.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내용을 요약하고 그다음 핵심 용어를 파악을 하면 그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났어. 문희정 아나운서랑 저랑 카페변에서 만나서 막 즐거운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 기록도 안 했어. 뭔가 다음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뭔가 굉장히 즐겁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뭐지? 다음 주에 언제 만나기로 했지?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지? 그거죠. 기록이에요. 읽고 기록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은요 아주 지저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곤 하는데 밑줄, 네모, 그다음에 옆줄 중요한 건 통째로 옆줄을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의 생각은 종이로 써서 다른 노트 하지 말고 그 책에다가 종이를 써서 붙이는 거죠. 붙이고 그 관계된 자료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9포인트로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A4 용지 반절로 하면 다 들어가요. 네. 이 머리 나쁜 사람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거 굉장히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방법인데 하시면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수준에 제 수준에 달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대부분들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나 대부분 인물들은 다 태백산맥 읽어도 다 기억이 나고 막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읽어도 인물들 페이지까지 다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죠. 근데 제 수준에 그 아이큐가 말미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할게요, 저. 자, 마지막은 그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죠? 책 리딩할 때 구조 파악. 구조 파악. 네. 그러니까 제가 1부, 2부, 3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사란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할 텐데 6부까지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6장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1장 보고 마지막은 와이드닝 호리젠탈에서 넓어지는 지평 이것으로 끝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진보란 뭐 what is progress 뭐 이런 게 이제 4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1장은 뭐 역사와 그의 시대, 뭐 그의 팩트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강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책의 구조를.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한 곳에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탁 자기의 그 통전적인 생각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조망을 안 한 상태에서 읽으면요.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아요. 근데 토탈에서 조망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 이해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구절 하나 가지고 그 책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특히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어떤 구절 하나 뽑고. 맥락 다 자르고.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자기한테 좋은 구절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어제 구속됐지만 이제 법적으로 그거 뭐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도 끼쳤고, 그 다음에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집행유예나 뭐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렇지만 치명적인 이제 판결을 받은 거죠. 일단은 범법자로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구형이 5년 5년 구형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있다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79년에 제가 그 교회를 나갔었어요. 79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생겼을 때. 근데 그 교회 양쪽에 그걸 막 정신없이 강요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구절을 암기시키고 막 붙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은 할 수 있거든.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마치 예배만 많이 드리고. 저는 그랬는데 싹둑 잘라가지고 그것만 암기시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가 빈하고 부에 처할 줄 알면 이게 닫혔어요. 가난해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이길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는 그 예수의 가르침은 뭐예요? 부한 사람은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누라고. 니고데모 국회의원이 그 지방자치제 국회의원이 찾아왔는데도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누라. 혼자 걷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조건절이에요. if가 있어요. if를 하면 그 정도로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거 싹 잘라버리고 그것만 외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와, 제대로 신자들을 호도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 구절만 딱 잘못해서 해놓으면 정반대. 큰일 나죠. 사실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딩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 4가지를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요약해서 보는 능력. 두 번째는 좋은 구절, 그 키워드를 딱 암기하는 거. 세 번째는 기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것이 네 번째 단계 같아요. 물잡이님이요. 책 읽는 것보다 독후감 쓰는 것이 더 싫다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독후감이 꼭 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고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독후감이 잘못된 독후감을 강요하면 아이들이 거짓말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그 책을 보고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후감을 위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를 제가 이제 그런 데 가서도 강연을 하고 또 만나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표를 붙이라 그러면요. 네. 안 읽고 별표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걸리버 여행기 인터넷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암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지금 제가 5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독후감 쓰기를 목표로 생각을 하면은 그건 감시죠. 예. 우리가 돌봄이 되려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돌봄이 되려면 무빙 on 5번째입니다. 책을 읽고 액션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그게 없으면 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 책 읽은 거 아니다. 예. 저는 책만 읽고 문자만 읽어도 독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얘기했던 비전이 설정되고 나의 결핍을 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글벗들을 찾아서 하브르타, 유대인처럼 하브르타를 하고 그리고 또 기록을 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무빙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게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예전에는 좁은 의미의 문학이 글자만 문학이었거든요. 근데 넓은 의미의 음악이 1980년대부터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테리 이글턴이라든지 이제 광의의 문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문자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으면 다 문학 비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아키텍처, 건축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비평의 대상이 되지요. 그렇게 봤을 때 글 쓰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독서의 결과로 나와야 되지 그걸 꼭 글만이 어떤 독서의 결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독서를 갖다가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독서죠. 네. 여행도 독서고. 네. 그렇죠. 방송 듣는 것도 독서고요. 이것도 독서예요. 네. 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지 독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제가 권하는 건요. 책을 잘 안 읽는데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전에 대한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것도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고 팟캐스트 올라가잖아요. 팟캐스트에 저희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이라는 타이틀로 딱 올라갔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그거 듣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독서적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영화 변호인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변호인에서 제가 퀴즈를 낼게요. 문희정 아나운서. 변호인에서 지금 다음에서 변호인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구절 중에 최고의 구절은 무엇이 나왔을까요? 국가랑 국민입니다. 그거 같죠. 네. 또 뭐가 있을까?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5위 안에. 아, 그래요? 1위는 아니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네. 뭐 바위는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살아있는 거라서 타 넘는다 뭐 이런 얘기. 네네. 그런 얘기도 있나요 혹시? 우리 청자들은 모르실까? 뭘까? 1위가 뭘까? 1위 뭘까요? 다음에 이제 찾아보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있죠. 맞아요. 근데 1위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눈물을 확 빼게 만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이날 부산에 있었던 144명의 변호사 중에 99명이 변호인으로 나왔다.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그 부분이 이렇게 엔딩 크레딧처럼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근데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으로 나와요. 변호인.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호사로 직업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호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한자를 보시면요. 말씀 원자가 있고 네. 양쪽에 우리 신라면 할 때 신자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를 한다는 건요.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파요. 그 싸우는 행위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짜릿하게 상대방도 다칠 수 있고 나도 다칠 수 있고. 예, 그 양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일본말로 쓰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도 아프고 나도 아파. 그 사이에 말을 두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호자는 뭐냐면 말씀 원자가 있고요. 위에 풀초자가 있고 네. 가운데 세초자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건 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누굴 변호를 하느냐면요. 그 새추자 있잖아요. 네. 근데 새조자는요. 꼬리가 있는 큰 새들이에요. 새를 쓰는 한자가 한 5가지가 돼요. 이렇게 점 찍는 것도 새예요. 이렇게 휙 그어도 새가. 이렇게. 네, 그냥 한 획을 그어도 새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새추자는요. 꼬리가 없는 새들이에요. 뭐 병아리 같은 거, 연약한 거. 예. 근데 걔가 한자에서 풀이 있으면요. 정말 연약할 때예요. 갈 때 몰라가지고. 우리 한강할 때도 그 새추자가 들어가, 작은 새가. 얘를 말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의 형상은 하고 있으나 새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근데 새 중에서 앞으로 가는 새, 뒤로 가는 새 본 적 있으세요? 옆으로 가는 새.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뭐 전 세계 이제 예, 뭐 세계 토픽이 되겠죠. 새가 마이클 잭슨처럼 뒤로 가요. 딴 하면서 뒤로 가요. 새들은 앞으로 갈 줄도 모르는데 새추자가 이런 풀을 물고 있을 때는요. 정말 연약할 때 표현하는 그런 한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본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재밌네. 끝나면은 독서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된다고. 네, 그렇죠. 무빙언을 해야 돼요. 네. 정말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연탄이라도 날라야 될 것인가. 꼭 무슨 뭐 촛불을 들고 이게 아니라 무언가 정말 이 국민방송 TV를 들으면서 여기에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렇죠. 행동이세요. 네, 그것도 하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정해야 돼요. 일상 속에서 무빙한 나의 독서를 결과짓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그냥 일정표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1시간은 병원에 가서 뭐 돕는다든지 아니면 노숙인들에게 뭐 밥을 같이 나눈다든지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족으로 어머니 집에 간다든지 아버지 집에 가서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그냥 그 일상 속에 일정표에 넣어놓고 돈도 그렇게 정해놔야 돼요. 은행에 가서 10,000원씩 내 봉급은 한 100밖에 안 되니까 5,000원짜리 3개 해서 어디에 보내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무빙언이지. 그러니까 의지가 가미돼서 인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일상 속에 고정시켜 버려야 된다. 네, 그냥 그냥 눈물을 흘리고 나오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저 영화에 동의해. 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좋은 필자들은요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 필자들 자신이 그렇게 살아요. 저 사실 제 일상생활 속에서요 뜨끔뜨끔한 말 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나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왜 그러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 많이 읽고 학교 교육 많이 받고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행동도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책 많이 읽고 좋은 교육 받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독서를 할 때 지금이 진짜 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금과 소금과 지금. 예, 정말 그 지금이 황금 정도의 의미를 갖는, 소금 정도의 의미를 갖는 지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책만 읽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직업적으로 학회에 가서 책 많이 읽고 발표하고 그냥 서로 졸면서 앉아 있고. 책 많이 읽으신 목사님들, 책 많이 읽으신 스님들, 행동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국민TV 라디오 방송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은 늘 마음의 부채감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촛불문화제가 열리면 가시고, 그 다음에 꼭 장기 농성장이라든지 또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말 주변에서 갈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무언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좀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아이들이 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인을 보고 그 생각이 나요. 송 변호사가 이제 송 변호사를 돕던 그 친구가 너 이러면 너 인생 성공할 길을 발로 참기라 이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발로 참겨라 이러니까 송 변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아들, 딸 얘기를 들으면서 걔네들한테 이런 사회를 물려주지. 더 이상 이런 사회가 없도록. 그래서 꼭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으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바뀌어야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이. 네,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엑스타시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틴어 원어는 작은 나에서 큰 나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콜라만 마시는 행동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오늘은요, 사실 책을 읽는 5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여러분, 그 책을 읽는 5가지 단계를 생각하셨다면은 정말 큰일 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꽉꽉 들어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몸에 배어야. 처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에 맞는 멘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학생들이 나는, 그 비행기 타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좋은 책들. 힐링 책 읽는 것보다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얘기할 때 2가지 종류의 독서를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오랫동안 그냥 수천 년 전에 나온 것인데 지금 읽어도 의미가 있는 안티고네 이런 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네. 안티고네와 요즘에는 안티그네가 있습니다. 안티그네. 네. 고전이 막 살아나요. 우리 속에서. 네. 안티그네가 참 괴롭습니다. 안티고네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티그네는 눈물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그 고전을 읽고요.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한 건 실용서를 읽어라 이겁니다. 예, 자기의 그 결핍을 채워줄 실용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체나 플라톤이 경계했듯이 거짓된 우상을 얘기하는 힐링 책들은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작가들이 또 스스로 그 시간을 읽을 때는 좀 줄여라. 우리가 게임을 줄이듯이 콜라 마시는 시간을 줄이듯이 그냥 서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사실 연휴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TV 라디오가 방송을 쉽니다. 네. 네. 그래서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